자, 오늘 통변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손흥민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의 성장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해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사주를 가지고 좀 학문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나이가 한국 나이가 31살이고요. 임신년 정미월 을류일에 태어났습니다. 양력으로 본 거고요. 시간은 몰라도 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 시간은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냥 공란으로 비워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는데 미중정을기 중에서 여기정화가 천간에 투관되면서 격은 식신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자, 이 일간이 월지에 통관했어요. 또 월지에서 정확하게 투관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조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름에 목일간이 이제 가장 더울 때 태어났거든요. 사실 4, 5, 미월을 여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5월도 덥지만 미월이 더 덥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의 막바지. 그래서 삼복더위가 미월에 거의 대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게 그런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우가 필요하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조우용 신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아주 시급한 의미인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의 특징은 조우가 필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사주에서 특징은 사주 원국에서 얘기입니다. 사주 원국에서 특징은 이 사주는 부모 자리, 이제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냐면, 고서에는 연주를 할아버지, 그 다음에 월주를 부모, 일주를 나와 배우자, 그 다음에 시주를 자식으로 봤는데 예전에 고서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한 게 맞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 세상은 3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지만, 지금은 할아버지의 영향이 좀 덜한 3대가 같이 사는 집이 거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이제 임상을 해보니까 연주를 부모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봐야 된다. 즉 말하자면 기본 베이직은 원칙은 있지만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 해주는 것이 그게 더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주가 부모다. 근데 이 사주에서 연주에서 이 사주의 특징 조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용신을 연주에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연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지만, 이 임수가 이게 이 사주에서는 용신입니다. 조용신이기도 하면서 격국용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지에서 이 천을기인이 있어요. 천을기인이 충국을 당하거나 하면 안 좋은데, 이 사주는 천을기인이 월지의 생까지 받고 있는 아주 천을기인이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는 이 부모의 역할, 이 사주에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져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손흥민이는 아버지라는 걸출한 분이
손흥민의 인생에 커다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또 언론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천을기인이 연지에 존재한다는 것은, 천을기인이 연지에 존재한다는 것은 또 어머니의 영향도, 어머니가 천을기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식신격이라는 이제 격을 만들었는데, 그럼 식신격이 제대로 성격이 되려면 이 사주를, 식신격이 성격은 좀 이따 얘기하지만, 이 사주를 월지 미토로 직접 잡아가지고 제격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뭐 좀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뭐 이렇게 손흥민이 사주 올린 거를 뭐 우연찮게 한 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있더라고요. 진술충묘월은 월지 자체로 격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주는 월지에서 뚜렷하게 정화가 투관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여지없이 정화로 격을 잡아야 됩니다. 여지없이 정화로 격을 잡아야 되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봉기가, 기토 봉기가 나타나면 다시 격이 이제 이때 변격이 오는 거죠. 이때 변격이 오는 것이고, 현재 사주 원국은 식신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습니다. 자, 식신격이 이제 성격이 되려면, 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식신격의 특성은 그런 거냐? 식신격의 특성은 첫째,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예체능이 발달돼, 예술적 재능, 예체능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순발력이 뛰어나고, 순간 판단력이 또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는 일도 잘 맞다. 나중에 손흥민이는 제가 볼 때는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잘 수행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강사들도, 스타 강사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 강사들은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어떻게 학생들한테 머릿속에 제대로 주입을 시키는 방법이 일반 강사들하고 다르듯이 손흥민은 아마 지도자로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차질을 이미 사주 원국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타고났다고 얘기를 하죠. 타고났다. 그러면 식신을 타고났다는 것은, 식신의 특성을 그 사람은 다 식신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월등하다는 의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식신을 그 사람이 그 인생에 써먹는데 운동선수로서 식신을 써먹는 거죠. 운동선수로 식신, 예체능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성을 용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역시 남을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인성, 여기서는 정인을 용신했어요. 정인이라는 것은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상대편을 포용하고 내 편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포용력이 대단히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동양인으로서 그 인종차별이 심한 그런 지역에 가서 서로 융합하고 동료들이 서로 도와주려고, 마지막에 두 골을 넣을 때 제가 뭐 전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대체적으로 보니까 동료들이 그냥 손흥민이를 어떻게 몇 골이라도 더 넣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때, 역시 손흥민이는 그런 포용력이 있고 또 남들이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그 좋은 품성 이런 걸 가지고 원래 태어났다. 그래서 이 타고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10이라는 노력을 하면 결과가 한 10에서 20 정도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타고났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10이라는 노력을 하면 뭐 한 3, 40 정도도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100, 200씩도 나타날 수 있는 게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타고났다, 이런 의미는 이 식신이라는 것을 타고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에 식신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상관격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격들도 운동선수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식신격들이 연예인들, 이런 쪽으로도 발달돼 있어요. 연예인들. 그런 쪽도 다 예술적 재능, 그 다음에 체육, 이런 쪽으로 이제 발달된 그런 부류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식신격이 성격이 되려면, 자, 첫째는 재성을 용신하고, 두 번째는 편간을 용신하고, 또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식신이 정간과 합을 하는 경우에도 사주가 성격이 되고요. 식신이 정인과 합을 하는 경우도 됩니다. 자, 이거는 이와 같이 연간과 월간에 붙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일간을 사이를 두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연과 월이 같이 식신이 됐든 정간이 됐든 붙어 있거나 식신이 됐든 정인이 됐든 붙어 있거나 하면은 이 경우에도 그 다음에 좋은 사주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기식치사, 식신을 버리고 살인상생하는 구조. 그 다음에 목화통명, 금백수청. 그 다음에 여름에 목일간이 화가 좀 강할 때, 이 사주가 여름에 목일간이 화가 강하거든요. 이럴 경우는 인성도 용신한다. 식신을 도식하는 인성도 용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수식신격은 관살도 용신한다. 이게 이제 식신격의 성격 요인인데, 손흥민이는 지금 이 4번 항목에 해당되는 이 경우의 수에 의해서 이 사주는 성격된 사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식신격이 다른 길격들은 정강격이라든가 재격이라든가 정인격이라든가 이런 격들은 일간 이외에 다른 것과 합을 하면 파격입니다. 일간 이외에 다른 것과 파격입니다. 합을 하면 파격입니다. 일간하고 합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일간하고 합을 하는 것은 정제가 일간하고 합을 하고 음일간일 경우, 양간일 경우에, 음일간일 경우에는 정간이 일간하고 합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과 합을 하는 경우에는 길격은 파격인데, 유독 식신격만큼은 옛날 이제 고인들이 식신격만큼은 합을 해도 성격으로 봐줬다. 그 이유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격 중에 가장 좋은 격이 정강격이고, 그 다음에 정인격이고요, 그 다음에 재격이고, 그 다음에 식신격이에요. 물론 이게 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요즘은 돈이 최고니까 이게 제일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했지만, 그건 이제 뭐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옛날에는 관직이 최고였고요, 그 다음에 학문이 최고였고요, 그 다음에 돈이었고, 그 다음에 의식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분류를 했는데, 그러면 식신이 이 정간하고 합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게 간합한 거잖아요. 간합. 정간의 합은 부부제합이라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부부제합이기 때문에 정간하고 합을 하는 것은 식신이라는 등급으로 따지면 길한 것 중에 등급이 1, 2, 3, 4등급 출신이 1등급 출신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고, 역시 또 식신이 정인하고 합을 했다는 것은 4등급 출신이 2등급 출신하고 결혼함으로써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합을 해도 식신이 격이 묶였다가 보지 말고 합을 했다 하더라도 성격됐다고 봐라,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이 사주에서 이제 운을 한번 봐야 되겠죠. 대운을 보자면, 자, 무신대운이 이제 10대운이니까 10살에 무신대운이 왔습니다. 무신대운에 오니까 무토가 임수를 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이 풀려버렸어요. 이게 합을 하고 있을 때가 제일 좋은데, 합이 풀려버리면 그럼 파격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자, 정예합이 이제 언제 풀리느냐 하면, 정화가 들어와도 풀리고, 임수가 들어와도 풀리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들어와도 풀리겠네요. 그 다음에 무토가 들어와도 풀리고요. 신금이 들어와도 풀리고, 그 다음에 병화가 들어와도 풀려요. 그래서 이 경우는 경우의 수가 6개의 경우의 수에서 풀리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무토가 들어와서 임수를 이제 극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 합이 풀리고 이제 격만 남은 상태죠. 그래서 길격은 격만 남아도 되거든요. 길격은 격만 남아도 되는데, 이 경우는 그래도 합이 안 풀린 것보다는 못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합이 안 풀린 것보다는 못하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린 시절에 한 10살, 뭐 이때 무대운 한 15살, 뭐 이때는 손흥민이가 좀 고생했던 시절이 아닐까. 고생이라기보다도 그냥 노력하고 있던 뭔가 피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20살에 이제 기후대운으로 변격이 왔어요. 기후대운으로 변격이 왔는데, 이때는 무슨 격으로 바뀌었냐면, 편재격이라는 격으로 변격이 왔어요. 자, 편재격이라는 격이 오면, 편재에 따른 성격 요인, 합격 요인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격에서는 뭘 쓰느냐면, 제격에는 첫째 정관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편관도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식상도 쓰고요. 식신상관도 쓰고. 네 번째로 인성도 쓴다. 인성을 쓰는데, 재와 인이 불애하면, 서로 장애가 없으면 대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제 기억에 용신이 2개 다 있어. 지금 식신도 있고, 임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식신도 용신이 있고, 인성도 용신이 있어요. 이때는 격이, 여태까지는 식신격이라는 격을 쓰고 있다가, 이때는 제 격이 오면 이 식신이 용신이 되어버립니다. 격이 아니고, 이제 이때부터는 용신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는 들어오는 격이 변격돼서 오게 되면 위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와 인이 서로 장애되지 않는 이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대운에 아주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이가 아마 기후대운에 지금은 경술대운으로 넘어와 있는데요. 경술대운으로 넘어와 있는데 기후대운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에 축구장도 개인으로 해서 지었을 정도로 굉장한 부를 축적했다고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술대운에는 원래대로 식신격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 사주는 기후대운 딱 한 번 변격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평생 변격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게 돼 있다. 자, 경술대운인데, 경금이 이제 정관이 들어왔어요, 정관이. 이 정관이 들어와서 식신이 정관을 깨면 안 되는데, 이 정관도 굉장히 강합니다. 정관이 지금 유금에 통곤하고 들어오고, 신금에 통곤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경금 정관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관이 깨지면 안 되는데, 이 사주는 정화가 경금을 칠 수는 있는데, 이 경우는 정임합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정임합이 풀려버리면 정화가 경금을 치지만, 안 풀리면은 정화가 경금을 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는 풀리지만, 여기서는 경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풀리지 않는다. 안 풀리기 때문에 정관의 역할을 또 정관이라는 것이 또 이 사주에서는 손상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관은 뭐예요? 정관은 명예, 그 다음에 내가 인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다 정관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서는 또 대단한 명예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덕점왕이라는 명예를 가져왔잖아요. 덕점왕이 지금 현재 되면은 다음에 돈을 버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는, 예, 덕점왕 이 시기에도 지금 굉장한 좋은 운으로 지금 가고 있다. 명예가 올라가니까, 프로 선수들이 명예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돈하고 결부된다. 돈은 자동으로 능코를 따라오듯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이렇게 잘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의 대운을 보면, 신의 대운은 40이니까 아직 한 10년 정도 남았죠. 이 시기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편관이 들어왔는데, 이거 풀리거든요. 정임합이 지금 신금 들어오면 풀리거든요. 풀리는데, 이때는 편관은 일간을 공격하는 놈이기 때문에 제사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 신금이 들어와서 합이 풀리면서 식신이 자유로워지면서 식신이 신금을 재산하면서 이 시기도 아주 좋은 시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의 임자대운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여기서 경술대운에서 제가 좀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이, 자, 이 경술대운에서는 뭐가 조금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 술토하고 미토가 이렇게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술미 형산이 만들어져요. 자, 술미 형살은 이제 금이 강해야만이 이제 작용하는데, 이 사주는 금이 약한 건 아니에요. 유금도 있고 신금도 있고. 또 그런데 여기서 화왕지절이기 때문에 불이 강하기 때문에 금이 나타나 있는 거는 강하게 나타나 있지만 그 역할은 좀 미약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시기는 좀 조심스러운 시기다. 부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기는 제가 볼 때는 부상 조심, 행사는 부상 조심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좀 부상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의 대운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좋은 운으로 넘어갑니다. 좋은 운으로 넘어가서 또 제사를 하는 그런 운으로 좋게 가고 있고. 자, 임자대운 개축대운은 합은 풀려요. 합은 풀리지만 임자대운은 합은 풀리지만 합이 풀렸다고 해서 뭐 정화가 어떤 깨지는 경우도 아니고요. 개축대운에 보면 이 개축대운에는 또 합이 풀리죠. 합이 풀리면서 이 개수가 이 정화를 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름의 목일간일 경우에는 이 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용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용신은 격을 치더라도 써먹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갑인 을묘로 가더라도 뭐 크게 뭐 문제될 거는 나타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손흥민이는 뭐 이런 사주라면 일평생 이제 뭐 거의 뭐 무리 없이 흘러갈 것이다. 적어도 대운에서만큼은. 세운은 그에 따라서 조금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운의 역할에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오진 않는다. 대운이라는 것은 그래도 한 10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꽉 밀고 들어오지만 세운은 뭐 길어봐야 한 1, 2년 그 정도 되니까 큰 그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손흥민이가 결혼은 언제 할까? 결혼을 한번 봅시다. 이제 뭐 다른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결혼 시기. 이 사주에서 결혼 시기는, 자, 천간으로 무토나 기토가 들어오는 시기, 지지로는 이 미토를 충족하지 않으면 됩니다.
첨가로는 무기토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지지로는 이 미토가 이 제잖아요. 편제인데, 편제지만 이 사주에는 정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토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건드리기가 힘들어. 왜? 미토를 건드리려면, 자, 미토를 건드리려면 인목이 들어와서 미토를 그걸 해야 되는데, 예? 인목이 들어오면 신금이 깨버려요. 그 다음에 묘목이 들어오면 유금이 깨버려요. 묘미하면 안 됩니다. 유금이 뭐 충을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손흥민이는 보니까 항상 결혼운이네. 항상 제가 볼 때는 항상 결혼운이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결혼운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뭐 시기를 크게 따질 건 없어요. 근데 좀 더 이제 결혼 정년기에 들어왔네요. 정년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금년에 이민년, 이민계묘, 이제 갑진, 을사, 병호정미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 자, 금년 31예요. 31. 자, 이민년에도 인목이 들어와서 미토를 그걸 하는데 신금이 깨요. 계매년에서도 유금이 깨요. 예? 갑진년에는 진토, 재성이 하나 더 들어왔네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여기도 지금 31, 32, 33, 34 이렇게 흘러가는데, 결혼운은 즉 이민년도 결혼운, 계매년도 결혼운이에요. 갑진년도 결혼운이에요. 갑진년도 결혼운인 게 왜냐하면 지지로 진토가 하나 들어왔잖아. 천간에 무기토가 없기 때문에 이 간목은 급제로 보면 안 되고, 그 급제 역할을 못하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3살이 확률적으로 더 높고, 지금 계속 결혼 운이에요. 을사년에도 마찬가지, 을사년에도 마찬가지 미토가 안 깨지잖아. 병원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손흥민은 이런 사주들은 사주 원국에 제가 확실히 있거나, 있는 경우, 여자의 경우는 이제 관살이 정확히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것을 제거하는 운이 아니면 항상 결혼 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주들은 이제 남자 사주의 무제 사주라든가 이런 사주들은 아주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김연아 사주 피겨 김연아 사주를 통전하면서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시기에 결혼 안 하면 결혼이 좀 힘들 거라고 내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김연아 사주가 딱 그 해년에 해야 되는데, 벌써 몇 년 됐네요. 아직도 결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이는 그런 염려가 없다. 결혼한다. 결혼하는데 시기적으로 장애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시기도 우리가 늦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좀 인기도 많고 지금 좋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에 걸출한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탄생했다는 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고 축하해줘야 되고, 또 암울한 시기에 코로나 같은 이 암울한 시기에 정말로 희망과 이런 걸 많이 안겨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 제 아는 지인은 그냥 기분이 좀 우울할 때마다 손흥민이 골 넣은 거를 그냥 돌려보고 하면서 좀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 역시도 얼마나 참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제가 느껴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손흥민, 우리의 스타 손흥민에 대해서 통변을 해봤습니다.